자, 안녕하세요. 냉문입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배구에서 낙이 됐죠. 여자 배구는 또 뭐 여자 배구 비단 뭐 여자 배구뿐만 아니라 여자 스포츠 자체가 국내 경기 여자 스포츠 자체가 좀 어렵죠. 왜냐면 결국에 이 수익 구조가 여자 그 스포츠의 수익 구조가 뭐 스포츠 토토도 일부 기여를 하죠. 자, 그런 면에서 뭐 이 경기가 뭐 주작이라고까지는 말을 못 하겠는데 납득이 안 되는 그 경기 내용이긴 하죠. 2-3위 홈에서 충분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연승 흐름이 좋았다. 그리고 뭐 GS 칼텍스 상대로 뭐 그렇게 뭐 상성에서도 뒤진다고도 볼 수 없었고, 자 기름전 뭐 상성, 그 다음에 플러스 홈 플러스 동기부여 플러스 일정적인 부분도 그 2-3이 좋았죠. 너무 좋았던 게 문제였다. 이제 저도 항상 이제 제가 라스에다가 이제 댓글을 남기는 게 있는데, 자, 국내 경기에서 이 그 보이지 않는 선, 그 지읒 이 지읒보다 사실 큰 동기부여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로는 돈이죠. 근데 이 지읒보다 큰 동기부여가 있을까요? 이 지읒이 곧 돈이다. 그리고 이 우승보다 지읒이 돈이 더 될 수도 있죠. 선수로서 우승하는 거는 굉장한 뭐 영역이고, 뭐 플레이오프 나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플레이오프를 뭐 갔다고 해서 나한테 연봉을 많이 주고 뭐 돈을 뭐 많이 주고 그게 무조건 보장이 되진 않죠. 하지만 지읒은 다르죠. 선수 생활을 뭐 길지 않고, 뭐 대부분의 선수들은 뭐 선수 생활이 뭐 길지 않고 있을 때 많이 빼먹게 되기 때문에 뭐 인삼 경기가 뭐 지읒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그런 문제가 있더라. 뭐 감안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세크 플러스 인삼승을 갔는데, 오늘 NBA 그러니까 10경기 중에 제가 8경기를 그 뭐 온오버는 이제 차치를 하고 이제 뭐 마헨 프렌까지 맞췄죠. 근데 이제 제가 틀린 경기가 보스턴 이제 마헨 요거랑 자 뉴올 프렌 이거 2개 실패했죠. 누가 그 예상이 좀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내 경기랑 특히 이제 주말 국내 경기는 조심했었어야 됐다. 국내 경기를 이제 같이 묶고 가는 바람에 느바 뭐 세크 이거 사실 세크도 굉장히 똥줄 끝에 이제 들어온 거죠. 사실 세크가 사망했으면 국내 경기에서 또 어떻게 이제 뭐 인삼을 또 가져갔을 수도 있겠죠. 차라리 뭐 세크가 사망 안 한 게 다행이긴 한데, 일단은 이제 계속 목죽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냉무픽이 어느 정도 반등이 필요한 타이밍이죠. 자, 이제 내일 경기 이제 느바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워싱턴하고 이제 토론토인데, 자, 이 경기가 리매치죠.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뭐 완전히 이게 두 팀 간의 어떤 큰 두 팀 간의 큰 전력 격차는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 경기에서 워싱턴 그러니까 워싱턴 쪽으로 가서 그 결과를
걱정했죠. 자, 그러면 자, 이 경기가 이제 무지성 나눠먹기가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느 정도 토론토 쪽으로 그러니까 나눠먹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가 새벽에 아침 7시에 있는 경기인데 미리 웨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경기를 이제 가져간다고 하면 저는 토론토 승, 토론토 기준점 얼마 안 되죠. 토론토 마이너스. 그리고 지난 경기와 같이 어느 정도 두 팀 다 다득점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기준점 대비 저는 오버가 좋아보입니다. 비슷한 경기를 할 것 같아요. 운영을 두 팀 마찬가지고 결장자도 비슷하기 때문에 지난 경기와 비슷한 운영 하에 어느 정도 다득점 게임이 가능하고 결과는 지난 경기와 반대로 이거는 이제 워싱턴이 토론토 상태로 뭐 두 게임을 다 가져간다 뭐 이 정도 느낌은 아니라서 어느 정도 이제 전력이 팽팽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냥 무지성으로 토론토 때리는 게 맞지. 이 경기는 토론토 때리고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이제 이 게임이죠. 이거는 왜냐하면 새벽에 배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상. 자, 클리블랜드하고 디트로이트인데 자, 오늘 경기에서 자, 트라우마 나왔죠. 자, 보스턴이 1.08을 받고 1쿼터에서 22점 차, 그리고 2쿼터에서 28점 차까지 이제 벌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갑자기 경기력이 떡락을 하면서 확살당했죠. 마지막에는 그 경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지읒지읒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이사공사가 지읒지읒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스턴은 확실히 지읒지읒에 가까웠다. 그래서 그 지읒지읒이라는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지금 보자. 클볼이 1.01이죠. 이거 물론 이제 1.01을 뭐 터뜨린다는 뭐 그런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제 일단 상대가 지금 베로클리는 그래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방송에서 개개인의 선수들의 역량과 수비는 괜찮은 편이다. 하지만 이 팀의 문제가 뭐냐면 현재 급조된 팀이기 때문에 조직력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그 팀을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고 에이스가 명확하지 않다. 그런 부분들이 그 브루클린을 반대로 가게 만들었죠. 자, 하지만 지금 이제 베루클린하고 이제 디트로이트는 다르죠. 특히 원정 디트. 자, 원정 디트 이거 사람 아니죠. 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 원정 디트를 믿을 수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현재 이제 듀렌하고 자, 기존에 이제 디트로이트의 빅맨 조합인 그 듀렌과 스튜어트가 모두 결장이다. 거기다가 벤치에서 쏠쏠한 활약을 해주는 이제 벅스 선수도 결장. 그리고 득점 리더인 보그다노비치까지 결장. 자, 그러면 아무리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선수들이 모두 빠졌을 때 한 번씩 오클라호마도 그랬고 골스도 그랬고 미쳐 날뛰는 날이 있었죠. 브루클린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주전을 다 빼고 이군들이 자 미친 듯이 3점슛이 터져가지고 뭐 갑자기 뭐 보스턴이나 이런 팀들을 20점 차로 이긴다 이런 경기가 없진 않았거든요. 근데 자 내일 경기에서 이런 경기를 나올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자 1.01은 그냥 축으로 가져갈 만하다. 물론 이제 축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뭐 다른 경기가 사망할 수도 있겠죠. 이 경기가 묻고 다른 경기가 사망할 그걸 차치로 하고 자 이거 지금 디트로이트 그 라인업 구성을 봤을 때 3점이 터질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죠. 이 선수들이 뭐 남아있는 선수들이 뭐 물론 이제 맥그로더 선수는 이제 어떤 슈팅의 어떤 뭐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긴 한데
자, 이 선수들이 무지성으로 클리블랜드를 압도하는 그런 3점 슛이 나올 확률은 적다. 결국에는 이제 이변을 일으키는 점 뭐냐면 외곽 슛의 폭발이잖아요. 외곽 슛이 폭발해서 이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지금 클볼의 골밑을 뭐 개털 것도 아니고 와이즈먼이나 이런 선수들이 결국에는 3점 슛이 터져야 역배가 터진다. 자, 그런데 자, 이 라인업을 봤을 때 오히려 클리블랜드가 3점 슛이 터졌으면 터졌지, 더 터졌지. 그 디트가 터진다고 해도 더 터질 구조지. 도저히 이거 3점 슛이 터질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와이즈맨이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지금 뭐 골스에서 나온 이후에 디트로이트에서 잘해주는 부분도 있긴 한데, 결국에는 이 와이즈먼도 어떤 수비적인 문제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 모블리랑 알렌의 어떤 골밑 조합을 와이즈맨이 막아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골밑도 클불 거, 외곽조차도 클불 거, 수비도 클불, 뭐 공격이랑 조직력 부분도 클불. 이거 자, 저는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클리블랜드 승으로 보고 자, 마인이냐? 당연히 이거 20점 차 이상 못하면 지읒지읒이에요. 이거 프렌으로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13.5라는 기준점은 굉장히 크지만 만약에 클불이 대놓고 봐준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봐주면 어떤 팀이든 프렌 못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당연히 마인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임, 당연히 마인으로 가져가야죠. 이런거 디트로이트는 세 자릿수 점수를 못할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디트로이트에 나와 있는 선수들이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클리블랜드 홈에서 야투가, 그리고 뭐 골밑 팀이면 골밑, 외곽이면 외곽, 그냥 폭격을 당한다고 봤을 때 클리블랜드는 뭐 120점 이상을 박을 수도 있겠죠, 이 경기에서. 그런데 디트로이트가 뭐 클리블랜드의 수비에 막히고, 그리고 이제 외곽슛이 터지지 않아서 어느 정도 폭망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고 보고, 저는 이 경기가 언더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물론 이제 디트로이트가 공격적인 부분에서 비워줄 수 있다고 하면 오버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어느 거는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언더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자, 이제 마이애미하고 애틀인데, 자, 이 마이애미라는 팀이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이애미라는 팀이, 자, 어려운 팀, 참 이게 이겨야 될 때 못 이기고, 져야 될 때 안 지고, 뭐 이렇게 뭐 배터들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팀이기도 하죠. 이제 이 마이애미라는 팀이 어떤 수비가 잘 되는 날에는 굉장히 상대편을 암적인 경기로 끌어들이게 되죠. 우리도 팅, 상대도 팅, 계속 팅팅 하다가 뭐 꾸역꾸역 뭐 갑자기 마삼이 들어가고, 자, 그런 경기로 이제 비비는 그런 내용의 경기를 하는데, 뭐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나는 농구를 하죠. 근데 그게 뭐 수비 농구가 재밌고, 예전에 90년대 뭐 80년대 90년대 농구를 보는 분들은 이 마이애미의 농구 스타일 자체가 좀 올드하죠.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죠. 작년까지만 해도 이 마이애미라는 팀이 리그에서 이제 3점 슛 확률이 1, 2위를 다투는 팀이었죠. 이제 물론 그때 이제 덩컨 로빈슨 선수, 이제 지금은 이제 로테이션 제외된 덩컨 로빈슨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보다는 외곽 슛의 시도가 많고, 그리고 외곽 슛 확률도 좋았죠. 하지만 지금 마이애미의 외곽 슛은 박살이 나와 있는 상황, 꼬라박았죠 거의. 그러니까 외곽 슛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공격이 굉장히 뻑뻑해지죠. 그럼 일단 수비에 의존하는 팀이 공격이 뻑뻑해지면 지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팀이 최근에 거의 언더를 많이 냈었다. 이제 이런 거를 차치를 하고, 내일 경기에서 이제 두 팀 다 백투백이죠. 근데 부담이 적은 팀은 사실 애틀란타죠. 애틀란타는 이제 오늘 여유있게 승리를 거뒀고 홈에서 기다리는 상황이죠. 그리고 마이애미는 부담스러운 원정을 떠난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굉장한 접전을 했다. 자, 보통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지난 경기를 항상 보거든요. 지난 경기 이제 마이애미가 어떤 게임을 했느냐, 그리고 애틀이 어떤 게임을 했느냐,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음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자, 강팀을 상대로 이기든 그 팀은 정신적, 체력적 소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뭐 그 팀한테 이제 이겼든 졌든 정신적, 체력적 소모가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지난 경기에서 그 그 전에 경기도 마찬가지고 일단 이렇게 접전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경기에서 그럼 그래, 지금 뉴욕 그 랜들한테 뭐 거의 극장 3점 슛을 먹고 패배를 했으면 자, 그 다음 경기에서 이 선수들이 정신무장을 해서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패배를 하고 나면 정신적, 체력적인 타격이 더 커서 그 다음 경기를 그르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일단 경험으로 이제 봤을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자, 그러면 이제 마이애미가 원정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내일 트레이 영 선수가, 자, 트레이 영 선수는 이제 관리를 해주는 선수죠, 이제 감독이. 근데 트레이 영 선수가 과연 내일 출장을 한다? 그럼 저는 그러니까 뭐 프렌디든 마이니든 뭐든 그냥 애틀승으로 볼게요. 이거 애틀승 가져가는데 아무 두려움은 없습니다. 왜냐면 애틀란타의 어떤 그 라인업의 구조를 봤을 때 지금 이제 애틀란타가 이제 원정이죠. 애틀란타가 원정이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잘못 얘기를 했네요. 이제 마이애미 홈인데 애틀란타 승을 가져가는 것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게, 물론 일정적인 부분은 이제 마이애미가 좋지만 마이애미가 지난 경기에서 뉴욕을 상대로 정신적, 체력적 소모가 굉장히 컸다. 그리고 이제 내일 경기에서 트레이 영 선수가 나온다면 물론 이제 마이애미가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좀 괜찮은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공격적인 부분, 특히 이제 이 가드진의 어떤 그 수비 능력이라든지 이제 공격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퀄리티 차이가 이 두 팀 간에는 존재를 한다. 라우리 선수가 지금 뭐 물론 이제 라우리 선수가 부상 당하기 전에도 이제 공수에서 좋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히로 선수랑 이제 빈센트 뭐 이런 선수를 가지고 지금 트레이 영이나 이제 머레이 선수를 가드진을 상대를 한다. 저는 가드진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 경기가. 물론 이제 뭐 아데바요 선수도 괜찮은 선수고 뭐 버틀러 선수도 괜찮은 선수죠. 이런 선수들이 수비력도 좋고 그리고 팀을 좀 살리는 뭐 그런 능력도 있는 건 사실이나 결국에 이 마이애미의 문제는 외곽 슛하고 그 다음에 득점의 폭발적인 부분, 그러니까 상대편의 득점을 억제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굉장히 이제 득점력의 부재를 느끼면서 패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따져봤을 때 내일은 이제 애틀란타의 그 공격력 그리고 애틀란타가 좀 더 이제 젊고 능력이 있는 팀이죠. 그 백투백에서도 이제 그 상대편을 수월하게 이겼기 때문에 애틀란타가 체력적인 부분이 좀 더 비축이 돼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애틀란타와 이제 마이애미가 그렇게 원정거리가 길다고 볼 수도 없고, 저는 내일 경기에서 충분히 어, 이제 애틀란타가 마이애미를 공격적인 부분에서 제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프렌이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애틀승으로 볼게요. 애틀승으로 보고, 자, 트레이 영 선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자, 트레이 영이 뭐 결장을 한다. 그러면 패스해야죠, 당연히. 패스하고, 자, 언어버가 이제 좀 이제 애매한데, 자, 언어버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 경기가 애틀란타의 공격력 어느 정도 터지고, 그 다음에 마이애미도 애틀란타가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뭐 괜찮은 부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팀의 그 구조 자체가 수비보다는 공격에 많이 의존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 마이애미도 홈에서 어느 정도 득점은 가져갈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저는 마이애미도 득점이 어느 정도 가능 그 했을 때 오버로 볼게요. 자, 샌안토니아하고 휴지인데, 자, 이게 내일 경기에서 가장 재밌는 매치죠. 이게 가장 결과가
궁금하다. 왜냐면 이 두 팀이 지금 뭐 사실 탱킹 레이스는 이제 하위 탑3가 14%의 확률을 가져가고, 그거 이미 이 두 팀은 어느 팀이 이겨도 사실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순수 이 두 팀이 누가 막장인가를 가리는 매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매치예요. 그러니까 두 팀 다 승수에 대한 동기부여는 좀 더, 둘 다 있다 사실. 서로를 이기고 싶을 거예요. 져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탱킹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장끼리의 경기는 홈으로 가는 게 맞죠. 근데 이제 홈으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샌안토니오의 이제 부상자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거 거의 뭐, 물론 이제 소찬 선수랑 이제 뭐 콜린 선수 괜찮은 선수긴 한데, 그래도 냉정하게 봤을 때 어떤 이제 뭐 올스타급, 적어도 이제 A급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선수들의 그 재능의 합을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뭐 휴지가 13승이고 샌안토니가 16승이라서 큰 차이는 없는데, 순수하게 홈원정을 이제 고려를 하지 않고, 그리고 뭐 팀의 뭐 조직력이라든지 로테이션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고려를 안 했을 때 이 선수들의 재능의 합을 따져보면 저는 휴지가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휴지가 해외 기준으로도 정배를 받은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휴지가, 자, 휴지가 오랜만에 원정승을 맛볼 수 있는 경기라고 봐요. 오랜만에 맛 좀 봐야죠. 오랜만에 지금 뭐 센군 선수도 좀 깡패짓도 좀 하고, 요키치 놀이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콜린스 선수가 뭐 솔리드한 뭐 골밑을 지켜주는 빅맨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센군 선수 정도면 그 샌안토니오의 골밑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포터 주니어와 제일런 그린 선수도 복귀를 해서 득점력이 괜찮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샌안토니오의 약한 수비를 어느 정도 폭행해줄 수 있다. 그래서 휴지가 원정이고 샌안토니오가 홈이긴 한데 그런 거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경기는 순수히 실력으로 판가름이 날 경기예요. 탱킹에 뭐 그런 게 없어요. 누가 져주고 말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예상을 했죠. 자, 오클라호마 오늘 승을 예상을 하면서 좀 더 지고 싶은 쪽은 유타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근데 이거는 이제 오클하고 이제 오늘 유타의 경기랑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는 누가 더 지고 싶은 경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실력으로 판가름이 나는 경기라고 봤을 때 저는 이 경기가 현재 선수들이 남아있는 그 부상자가 아닌 선수들의 퀄리티를 봤을 때 휴지가 충분히 원정승을 뭐 뜯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휴지 승으로 보고, 자, 오늘 기준점은 이제 저는 세라홈에서는 무조건 이제 언더를 많이 가져갔는데, 자, 이 경기가 저는 오버 쪽으로 볼게요. 샌안토니오 홈에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많이 이제 언더를 많이 예상을 했었고, 언더가 실제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상대가 어느 정도 이제 강팀이었을 때 저는 이제 언더를 많이 가져갔었는데, 이 경기가 서로 막장끼리의 경기라면 뭐 서로의 뭐 수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신경을 쓰진 않겠죠. 이 경기에서 어느 정도 뭐 스탯질을 할, 이제 스탯 패딩을 할 수 있는 경기죠. 특히 뭐 생군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더더욱.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서로를 배려를 하면서 스탯을 찍어주면서 여기에는 휴지가 게임을 잡는 방향으로 볼게요. 자, 이제 미러키하고 이제 필라델피아인데, 자, 이 경기가 이제 미러키가 똥배를 받았는데, 자, 이제 뭐 단순히 전력방으로 뭐 필라델피아도 이거 고려를 해야 되죠. 이제 단순히 전력방으로 보면 뭐 승수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고 필라델피아도 충분히 강팀이죠. 그래서 미러키를 뭐 이 경기에서 이긴다고 해서 이상할 건 사실은 없겠죠. 근데 최근에 어떤 그 미러키 홈에서의 득점 구조, 그리고 선수들의 사기, 그리고 야투율,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섣불리 반대로 손이 안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다르게, 내일 경기에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필라델피아가 지난 경기에서, 지지난 경기에서 마이애미한테 이제 홈에서 패배를 하고, 지난 경기에서 다시 이제 원정으로 가서, 그러니까 그 지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하고, 지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다시 제가 또 반대를 갔었죠. 댈러스 이제 그 세 번 연속 경기를 가면서, 그 전에 이제 필라델피아 역대를 가고, 다시 이제 댈러스 필라델피아 반대를 갔었죠. 그 경기까지 제가 적중을 했죠. 근데 자, 이 경기는 약간 이제 반대로 보는 게, 저는 내일 이 경기가 충분히 필라델피아가 미러키 원정에서 비빌 수가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 이 이제 팀의 어떤 상승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팀의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과거 전적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자, 과거 전적을 따지지 않고 최근에 이제 이 팀들은 이제 최근에 어떤 이제 만들어진 뭐 이제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진, 로테이션 구조들이 만들어진 이제 팀들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만 이제 보면 안 되고, 결국에는 이번 시즌에서 이제 현재 폼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어떤 그 구조,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경기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최근에 경기 흐름을 봤을 때 미러키의 어떤 그 홈에서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필라델피아도 지금 라인업의 구성을 봤을 때 충분히 어 이제 터커라든지 엠비드라든지 골밑을 막아줄 수 있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 이 쿤보의 그 무지성 돌파, 이런 부분을 막아줄 수 있는 선수들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이제 윙에서 이제 미러키의 어떤 윙에서의 그 득점력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죠. 왜냐면 지금 이제 물론 벤치에서 나오는 포르티스 선수가 있긴 한데, 자, 그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 윙의 자원들이죠. 이제 가드 자원들은 좀 괜찮은 선수들이 많지만 윙에서의 어떤 그 득점력이 뭐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사실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금 미러키는 윙 자원들보다는 이제 가드진과 그 다음에 이제 안테토쿤보를 이제 그 프론트 코트 자원들의 득점을 의존을 많이 하죠. 물론 이제 미들턴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포르티스 선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제 미들턴 선수는 아직까지는 지금 뭐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 그 다음에 재재작년에서 이제 토론토 상대로 폭격을 하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부상 이후에 지금 돌아온 모습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미들턴 선수가 지금 냉정히 봤을 때 A급이 아니지 않은가. 저는 이제 B 플러스급 정도로 내려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토비아스 뭐 해리스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A급까지 이제 물론 이제 미들턴 선수가 더 좋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제 해리스 선수도 거의 A급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 이제 내려와서 B급으로 이제 내려왔죠.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연봉에 비해서는 이제 먹튀라는 소리를 듣는 선수죠. 하지만 지금 이제 해리스 선수도 충분히 공수에서 미들턴 선수의 정도의 역할은 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에서 지금 필라델피아의 어떤 프론트 코트 자원들 그리고 가드 자원들을 봤을 때 충분히 미러키 원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비비는 경기를 보여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 저는 필라델피아 프렌, 제가 이제 프렌을 본다는 것은 역배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이제 염두에 둔다는 거겠죠. 저는 그러니까 프렌을 갈 때 물론 이제 뭐 10몇 점짜리 이렇게 뭐 탱킹팀에서 뭐 프렌이 할 거라 예상한 거 이런 거 제외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기준점에서 한 10점 이하의 기준점에서 특히 한 5점 이하, 뭐 6점 이하, 7점 이하 이 정도의 기준점에서는 이제 프렌을 갈 때는 역배의 가능성이 있는 팀을 프렌을 가야 돼요. 그거 말고 이 정도 기준점이면 뭐 설마 뭐 많이는 안 당하겠지. 뭐 그런 느낌으로 가면은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내일 경기에서는 5.5의 기준점이라면 저는 충분히 필라델피아가 이 기준점 내에서 역배 또는 프렌 기준점으로 비벼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필라델피아 프렌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 경기가 이제 언오버 예상을 이제 했을 때는 저는 두 팀 다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는 최근에 언더를 많이 내고 있죠. 근데 그 스몰 라인업으로 이제 나왔을 때도
극장 언더를 냈었고, 그 다음 경기에서 이제 댈러스가 수비가 최근에 좋지 않기 때문에 개오버가 난 사실도 있으나, 결국에는 밀워키도 수비가 괜찮은 팀, 그리고 필라델피아도 수비적으로 괜찮은 팀. 그리고 두 팀은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상대편의 그 외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억제하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언더가 좋아 보이고. 자, 이제 이게 마지막 경기인데, 자, 세크라멘토랑 이제 미네소타, 오늘 다 백투백 그 인팀이죠. 근데 세크는 오늘 경기 이제 클리퍼스 이제 팀 같지도 않은, 오늘 사실은 이제 팀 같지도 않은 팀이었잖아요. 오늘 클리퍼스는 선수들이 다 빠져있고, 레너드 선수도 빠지고, 모리스 선수도 빠지고, 뭐 이런 부분 이제 반쪽짜리 그 팀을 가지고 마지막에 4쿼터에 세크라멘토를 거의 잡을 뻔 했죠. 역전까지 갔다가 그 마지막 파울은 사실 그 홈콜에 가까운 이제 파울이었는데, 그 홈콜 때문에 뭐 거의 뭐 승리를 주워 먹었죠. 사실은 그 경기에서 이제 졌어야 맞는 내용이긴 한데, 마지막에. 자, 그런 걸 차치를 하고, 자, 미네소타도 레이커스와의 어떤 그 천적 관계를 입증을 하면서 제 상대로 이겨줬죠. 자, 근데 이제 이 두 팀끼리 경기를 했을 때, 저는 사실 딱 이 경기를 딱 보자마자, 이거는, 자, 미네소타 승리도 가능해 보여요. 그냥 뭐 프레임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뭐 프레임이 더 좋죠. 근데 프레임이 더 좋은데, 미네소타 승리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이는 게, 결국에는 이 두 팀 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수비력이다. 물론 이제 콜리 선수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수비력이 어느 정도 떨어진 거는 마찬가지지만, 그 콜리 선수가 전성기 때는 굉장히 좋은 수비수였죠. 지금도 이제 준수한 수비수 정도는 됩니다. 수비수고, 자, 고베어 선수는 리그 최고의 그 이 프론트 코트에서 그 프로텍팅 하는 선수죠. 수비형 출신이죠. 자, 기본적으로 이 두 팀 간에 뭐 공격력은 일단 뭐 세크라멘토가 홈에서 당연히 좋겠죠. 좋은 부분이 있지만, 자, 이 두 팀에서의 그 이제 세크라멘토가 어떤 팀에 약한가라고 이제 봤을 때, 저는 수비가 좋은 팀에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인다. 왜냐면 항상 제가 세크가 팀이 아니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물론 최근에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수비가 안 되는 팀은 결국 연속 득점을 하는 구조가 나오지 않는다. 자, 오늘은 이제 클리퍼 상대로 연속 득점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니 한 번, 내 한 번, 니 한 번, 내 한 번, 계속 2점 넣고 2점 먹히고 3점 먹고 3점 먹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기는 게 세크라멘토의 농구라고 하면, 자, 이런 팀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약점이 뭐냐? 수비가 잘 되는 팀에게는, 나는 이제 수비가 안 돼서 먹히는데 상대편은 수비를 잘하기 때문에 나는 득점을 못했어. 그러면 나는 또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먹히는 거야. 자, 그런 구조로 이제 반복되다 보면 그냥 학살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미네소타의 수비력은 세크라멘토보다는 훨씬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이 좋은 대인 수비수들이 존재를 하고, 지금 뭐 세크라멘토가 이제 승수가 많이 높긴 하지만, 저는 세크라멘토는 결국에는 플레이오프를 가면, 플레이오프는 수비거든요. 사실은 공격적인 팀보다는 수비를 잘하는 팀이 플레이오프에 결국에는 살아남아요. 근데 저는 세크라멘토가 지금 플레이오프를 가게 되면 솔직히 뭐 한 1라운드 통과 정도 하면 선방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팀이 결국에는 수비가 안 되고 턴오버가 너무 많아요. 빠르게 페이스를 농구를 하다 보니까 턴오버도 많고 수비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내일 그 미네소타의 어떤 그런 이제 수비에서는 좀 더 낫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세크라멘토에 크게 뒤질 이유는 사실 없다라고 봐서, 저는 내일 경기에서 오늘 세크라멘토가 경기를 그르칠 뻔했었던 그런 약점들이 미네소타를 상대로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미네소타 프렌으로 보겠습니다. 좀 더 극명한 클리퍼스에게는 패배할 뻔했지만 그 다음날 경기에서 오히려 더 크게 패배를 하는 그런 게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네소타 프렌을 보고, 자, 언오버는 저는 당연히 제가 미네소타 프렌을 갔다는 것은 세크라멘토의 그 경기가 잘 안 풀렸다는 거겠죠. 잘 안 풀렸다는 것은, 세크라멘토의 경기가 잘 안 풀렸다는 것은 수비적으로 안 풀렸다는 게 아니죠. 공격적인 부분에서 안 풀렸다는 거겠죠. 그래서 언더로 보겠습니다. 세크라멘토가 은근히 뭐 홈에서, 특히 홈에서 언더를 좀 내는 팀이죠.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안 풀리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언더로 볼게요. 자, 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일단 느바 경기 제가 아침에 7시에 있는 경기는 제가 건들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뭐 라인을 보지 않고 이제 부지성으로 지금 갈 수 없고, 그 경기가 단풀도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경기랑 묶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뭐 다른 경기랑 묶어서까지 가져갈 만한 그런 게임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기는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고, 누가 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냉무 픽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오늘과 같이 이제 한 8시 나 9시 정도 사이 이렇게 배팅이 가능한 시간에 제가 그 냉무 픽을 이제 올리도록 하고, 자, 해외 축구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잠시 후에 제가 생각해 놓은 이제 픽이 있는데, 그거 이제 제가 두세 개로 압축을 해놨었거든요. 압축을 해놓고 제가 그걸 뭐 지금 방송을 누가 분석 방송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계속 뭐 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누가 방송이 종료된 이후에 그 압축한 세 개의 그 픽 중에 하나를 팩을 해서 게시판에 냉문 픽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 3월 달에 계속 먹고 죽고 먹고 죽고 먹고 죽고 이런 게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런 이제 연골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제가 신중하게 이제 가려면 일단 먼저 이제 먹죽에서 먹을 다시 만들어야겠죠. 축구에서 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느바에서 다시 먹먹하다. 예, 먹먹. 그러니까 해외 축구랑 느바를 먹먹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냉문 픽을 준비를 해서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경기가 주말이라서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경기 중에서 현명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냉정하게, 그 내 돈을 소중히 하게 생각하면서 픽을 하시길 바라면서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게시판에 냉무픽을 지금 뭐 8시 반이죠. 그러니까 한 적어도 9시 반 전에 제가 조금 더 이제 해외 배당이나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고 게시판에 그 냉무픽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목이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제 별로 안 좋은데, 일단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새벽 경기 가신 거 전부 적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